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로또 복권을 무려 2억 5천만 원어치 산다면 당첨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십수년간 매주 빠짐없이 2억 5천만 원어치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의 사연을 봤습니다. 1회차부터 무려 538회차까지 샀다고 하는데 매주 환산해 보니까 46만 5천 원어치 매월 186만 원 정도를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결과는 꽝이었죠. 사실 한 해차에 81억 4,506만 원어치 로또 복권을 일시에 사야만 1등에 확실하게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 당첨 확률이 845만 6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5개의 번호 중 순서에 관계없이 6개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1등 당첨 확률식은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을 45 곱하기 44 곱하기 43 곱하기 42 곱하기 41 곱하기 40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겨우 270만 원만 당첨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확률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당첨 기대값이 50% 정도는 되거든요. 물론 기대가 산출 결과 세후로 한다면 약 40% 정도가 당첨 확률인데 이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또 복권 1등 당첨운은커녕 기대값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백년 하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만약에 로또 복권을 사지 않고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35개월 동안 매월 186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86만 원을 135개월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3% 투자 시에는요, 135개월 후에는 2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고 다시 30년 지난다면 7억 2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4%대는 10억 2천만 원, 5%대는 14억 5천만 원, 6%대는 20억 5천만 원, 7%대는 29억 원 정도, 8%대는 41억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이 돈은 세후 수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또 복권 당첨금하고 비교한다면 3%대는 10억 원, 4%대는 14억 3천만 원, 5%대는 20억 5천만 원, 6%대는 29억 원, 7%대는 41억 원, 그리고 8%대는 무려 58억 원에 당첨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로또에 투자하지 말고 투자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당첨 확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로또 복권을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 살 것을 두 장을 산다면 당첨 확률은 두 배로 높아지고 10장을 산다면 10배, 100장을 산다면 10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만약에 복권을 파는 사람이 조언한다면 정말로 이 말은 사실일까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첨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당첨 확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확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사면 814만 5,060분의 1 확률이 나옵니다. 따라서 0.000127%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 장을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 늘지 않습니다. 10장을 사도 마찬가지고요. 100장을 사도 마찬가지고 1000장을 사도 0.0127%에 불과합니다. 만 장을 산다면 1%도 안 되는 0.1227%고요. 10만 장을 산다면 겨우 1%입니다. 그리고 100만 장을 산다면 어떻습니까? 12%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당첨은 요원한 것이죠. 100만 장을 10억 원에 사서 세전 1등 당첨금 14억 원 내외에 그 당첨금을 바라면서 12.27%의 확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로또 복권을 그렇게 많이 사지 말고 투자를 했어야 당첨금보다 확실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로또 복권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인 매해마다 5천 원 또는 1만 원만 사서 매주 희망을 가졌다면 삶의 의욕은 더 생길 수도 있었죠. 오히려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해서 샀기 때문에 낙첨으로 인해서 커다랗게 실망해서 오히려 삶에 대한 의욕은 매주 더 떨어져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보험 상품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 상품을 이것저것 가입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많이 가입한다면 대량으로 로또 복권을 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상품 가입은 자질구레한 위험 보장은 필요 없고요. 치명적인 리스크인 사망과 장애만 보장받는데 이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 보장은 종신보험보다 10여 배 또는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65세 또는 70세까지만 보장받고요. 나머지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지속하며 은퇴 자산과 목적 자금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시켜서 무료로 공짜로 장애 보장을 평생 보장받는다면 최고의 장애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모두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다면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죠. 가령 연 3.5%의 예금 금리를 줄 경우 1억 원을 가입한다면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1년 후에 손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 원리금은 1억 350만 원이죠. 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15.4%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1억 295만 원이고요. 한계 세율 과세자는 최고 49.5%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후 1억 176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물가 상승률이 3.6%입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의 현재 가치는 9,93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에 이자를 받았지만 63만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계세율 과세자는 현재 가치가 9,82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7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되고요. 상속세 부담도 해야만 합니다. 결국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겠죠. 예금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적금을 가입했다면 이것보다 약 200가량 수익이 저조하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수익이 이보다 좋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0%, 20%, 30% 수익이 난다면요.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나기도 힘들겠지만 설사 난다 하더라도 세금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건보료와 상속세를 감안한다면 투자 하나 만화가 됩니다. 역시 투자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 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해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는 2024년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진행되고요. 2024년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회차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 원만 입금하시고 성함 및 핸드폰, 회차, 수강 회차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세미나에 참석하셨을 때 제가 저서를 드리면서 무료로 사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셔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에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로또 복권 구입 사례를 통해서 투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